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연설을 듣도록 할 텐데요. 저는 이분이 혹시 명탐정 홍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조중동이라는 그런 언론이 있는가 하면 대표가 직접 선관위와 맞서서 예, 추적하고 압박하는 그런 안동데일리라는 언론이 있습니다. 예, 조충렬 안동데일리 대표님 모시고 첫 번째 연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환영 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작은 행동이 우리 그 대한민국을 확 바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무너진 대한민국의 이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여러분들로 인해 가지고 다시 서는 그날이 곧 올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0일 총선이 무효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바로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 말 중에서 오랫동안 말씀드릴 텐데 하나, 그게 뭐냐? 우리가 선거 임명부 없이 개표를 진행해가지고 종료를 했습니다. 이게 선거 임명부가 없으면은 이 선거는 원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국제적으로.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선거 임명부가 없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과의 과장이 결재한 공문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야, 저는 진짜 제가 취재하면서 놀랐습니다. 종이로는 우리가 선거임명부가 없다. 관내 사전투표 없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취재를 이제 쭉 해보니까 우리가 얘들이 중앙선관위가 얘기하는 게 통합선거임명부 아닙니까? 거기에도 이 자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야,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거 원천 무효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전투표가 언제부터 있었죠? 14년부터. 네,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있었던 모든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는 원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제 안동데일리 보시면은 기사에 정확하게 나와 있고 제가 그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과 공보과를 통해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없다는 것이 이제 확인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미국에서 그리고 프랑스, 영국에서 알게 된다면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동아시아의 이 공산화, 이런 독재 이게 시스템입니다. 이게 선거라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경찰, 행정부 수장이라는 윤석열 뿐만 아닙니다. 국회 있죠? 입법, 행정, 사법부, 그리고 대법관들, 법원, 헌법재판소까지, 이게 감사원까지,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법마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쓴 기사가 안동데일리에 들어가 있는 기사인데 이거 중앙선관위가 확인해준 여기 보시면 서면 인터뷰 질의보기가 있는데요. 이게 중앙선관위의 공식 답변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맞습니까? 예? 이게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작을 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작. 이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진짜
이 그 조선시대의 이 못된 탄간오리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국민들을 종으로 모순으로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러 쥐락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맞죠?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보십시오. 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아버지를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원인이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 네, 선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자, 이게 좋은 예입니다. 지난 올해 7월 28일 베네수엘라에서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지금 마두로인데요. 이 사람 여기 저쪽 코스염 난 사람이 마두로, 네? 마두로인데 이 사람이 독재자입니다.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후예죠? 차베스라고 베네수엘라를 망쳐먹은 그 사람입니다. 1999년부터 대통령 생활을 하면서 거의 30년 동안 철권 통치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부정선거가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지난 베네수엘라는 6년간 그 대통령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6년 전에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전 세계에서 알고 있어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단까지는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베네수엘라 앞으로 선거할 때 미국의 카터 센터 전문적인 선거 기관입니다. 여기하고 유럽의 국제선거 전문가들의 입회하에서 선거하라는 그 약속을 하고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를 해서 선거를 해보니까 이렇게 84%에서 스톱한 겁니다. 스톱하고 투표 결과를 마두로 정권에서 발표한 게 51.95%. 곤잘레스 후보가 야당 후보인데요. 43.18%. 요걸 발표하고 선거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야당에서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야당과 국민들은 지금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인구가 거의 4분의 1이 빠져나갔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 인구가. 그래서 이번에는 국제사회의 도움도 받았고 국민들이 깨어있는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입니다. 부정선거 방지대, 국투본 이런 선거를 감시하는 단체에서 감시를 했는데 여기 베네수엘라도 군대, 그 다음에 경찰, 그 다음에 우리 국가에 있는 우리 국정원 같은 그런 보안 조직까지 동원해서 개표 상황표를 받아가는 것을 못하게 이렇게 타락까지 했습니다만은 이 국민들이 83%의 전국에 있는 개표 상황표를 취합해서 인터넷에 공개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 하면은 이겁니다. 이게 국제사회에서 이 결과가 베네수엘라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아까 개표 상황표 84%를 분석하니까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71.9%로 곤잘레스 후보가 이긴 겁니다. 그런데 차베스는 12.1%. 그죠? 그래서 이걸로 그냥 미국은 며칠 전에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후보 차베스가 아니라 야당 후보인 곤잘레스 우르티아 후보가 당선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 바이든 정부 국무성에서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베네수엘라 법관들, 경찰, 고위직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지를 못하고 그다음에 재산이 압류되고 그런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일이 대통령 취임식 날인데 여기에 누가 주인공으로 나설지 지금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넘길게요. 이게 지금 투표 절차죠.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선거인명부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베네수엘라 보십시오.
베네수엘라는 여기는 100% 전자투표를 하는데 여기가 입구입니다. 여기가 입구가 출구. 입구에서 뭐 하느냐? 전자서명을 합니다. 이 전자서명 임명부, 선거 임명부. 그리고 투표를 하고 나서 돌아 나오면서 나올 때 여기는 페이퍼, 종이에 또 선거 임명부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네수엘라 독재국가에서도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보시다시피 우리가 선거인명부 그래가지고 사전 투표할 때에 쓰는 것이 선거인명부다. 이런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에 답변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국민을 진짜 뭘로 보는 겁니까? 쫄로 보는 거죠. 선거인명부는 선거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것도 되지만은 개표장에서 이게 투표지가 위조 투표지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 투표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투표용지 교부서보다 투표지 수가 많으면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절차가 2014년부터 없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한민국 2014년부터의 선거는 원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제 우리가요 대통령실 뭐 이렇게 찾아가서 검찰, 경찰 찾아가서 수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사 조직을 수사권을 가지고 국민이 가지고 수사할 대상이 국민의힘 의원,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이 지금 계속 안 나서면은 조사 대상입니다, 국민들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자,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자, 이분이요, 여러분과 같은 20년 이상 이 부정선거 감시단 활동을 하신 한 마리아 마차도라는,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이 사람이 국민적 영웅이 됐습니다. 유럽에서 몇 달 전에 이 사람이 이렇게 투쟁을 해서 상을 2개나 받았습니다. 인권상하고. 근데 한국 언론은 보도도 제대로 안 해요, 이런 거는. 예? 언론이 완전히 진짜 언론만 제대로 살아주고 이런지를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조중동이 못하니까 이 참 안놈대리가 이렇게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 이런 역사적 장소에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세울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자, 이 마차도가, 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데모를 합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마차도가 마두로한테 가가지고 이 수사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싸우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저 법적 증거료 83% 개표 상표로. 이 증거,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분이 건잘레스 우르티아, 아까 그 여자분이 원래 대통령을 나가야 되는데 탄압을 해가지고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차베스 정권이. 그래서 대신에 이 사람은 외교관 출신인데 72세입니다. 야단 대통령 후보 건잘레스 우르티아. 이분이 아까 보셨죠? 71%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것이 확인됐죠. 아까 대표상표로. 그래서 이분은, 그리고 이분을 마두로 정권이 협박, 겁박을 해가지고 이분이 지금 현재 스페인으로 망명 가서 지금 있습니다. 스페인에. 네. 다음으로요. 다음 페이지. 자, 이분이, 마리아 마차도입니다. 네, 국민적 영웅으로 등극한 야간 지도자. 네, 이분. 여러분과 같은 시민이었는데, 이렇게 부정선거는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투쟁하신 겁니다. 다음요. 자, 이 사람이 베네수엘라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 이 사람이
이 사람 전 사람이 아까 우고 차베스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그 남미의 베네수엘라가 지금 이 차베스가 나오고부터 자경화가 시작됐는데, 근데 이번 선거 7월 28일 선거에서는 모든 그 남미 국가들이 전부 뭐냐, 차베스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쟁하니까 국민들이 투쟁하니까 여러 국가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때 옆에서 도와주지, 우리가 구걸하고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오늘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투쟁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두로가 이렇게 이런 집회가 나오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가 많이 봤죠. 80년대, 90년대 초, 그죠? 우리 경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도 여기 20명 이상이 죽었고요. 2,000명 이상이 깜빵 갔습니다. 이렇게 집회하다가. 이게 독재 정권의 그 무서움이죠.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여기 마리아 마차도가 연설하는 거죠. 다음으로요. 자,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진짜 집회 결사의 자유는 항상 보장되어야 됩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이거 너무한 거예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부정선거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여기 이 지금 들고 있는 이것이 뭐냐, 개표상학회입니다. 이게 전국의 83%나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분석하니까 곤잘레스 야당 후보가 70% 넘어서, 근데 아까 차베스는 10% 조금 넘죠. 그러니까 엄청난 격차로 실제로 이긴 거를 저작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적으로. 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요, 7월 30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베네수엘라 가면 마차도 동상, 우고 차베스의 동상이 이렇게 서 있는데 30일 날 이렇게 깨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요. 자, 지금 차베스 동상, 큰 차베스 동상을 무너뜨리고 있고, 여기는 뭐냐,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는데 뒤에 단 것이 뭐냐, 차베스 얼굴입니다. 동상 얼굴. 그죠? 자, 다음요. 자, 이건 동영상인데요. 출처가 X 아시죠, 여러분? 네, X에 이렇게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 넘어가고요. 네. 방금 보셨죠? 독재자의 말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일반 한두 사람이 독재자면 괜찮은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문제가 뭐냐? 야당이든 여당이든 우리를 이끌 지도자가 없다는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부 썩어 빠졌습니다, 여러분. 전부 썩어 빠졌어요. 전부 자기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성공후사 아닙니까, 여러분?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살펴보죠. 없어요. 완전히 이거 신독재주의가, 이 체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면 제대로 세계에 알려지고, 우리도 반성하고, 이제부터 정말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게 바로 내년 1월 10일, 이 중에서 이분이 대통령으로 되느냐, 위에 되느냐인데, 제가 판단하기는 내년 1월 10일
대통령으로 저는 이 마두로 곤잘레스 우르티아 이분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1월 20일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이거든요. 근데 벌써 저기 마차도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했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우리도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음식이고 정말 이거 진짜 머리 뚜껑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제가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1분으로 하겠습니다. 1분 이내로. 자, 여러분, 국가가 우리 이런 얘기 많이 제주 4.3, 그 다음에 그 5.18, 그다음에 여수 반란, 이게 국가가 국민들에 대한 포합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 부정선거는 더한 겁니다. 더한 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거는 뭐 저도 지금 50이 넘었는데요. 뭐 저도 학생운동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세대입니다. 근데 이자들이 지금 정치권에 들어가서 올바른 운동권들이 제대로 합니까? 하지 않죠. 위선자들 완전 위선자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주변에 알리시면은 이거는 대한민국은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진짜 몇 배 이상으로 타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알려서 우리의 지금 하늘이 맑지만은 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어둠, 짙은 어둠을 여러분들께서 정말, 저도 아들 2명 있습니다.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아들 7살짜리, 6살, 그래가지고 애들이 잘 크고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부정선거, 우리 부정선거 세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몰라서 무지와 그리고 무관심 속에 이렇게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걸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선거 임명부가 없이 개표를 한다? 야, 이건 진짜, 정치학자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법학자들 뭐 하는 사람들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투표한 선거인 명부가 없는 선거를 진행하는 대한민국 선거. 선거 역사, 새 역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이거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1960년 3.15 부정선거 저리 가랍니다. 이거 완전히 조작해놨죠. 은폐하고 있죠. 그죠? 지금 거짓말하고 있고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내시고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이름 한번 크게 불러드릴까요? 조충렬.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 부정선거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부정선거를 알고 있는, 깨어있는 우리 국민들이 더 결집을 해서 선거도 바꾸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좋은 연설 잘 들었고요.